또 이런 논리를 한다면 국가 안위와 관련된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안위와 관련된 국회의 반대를 국가 안위 차원에서 국회 해산을 시키는 것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논의나 다름이 없어서 차라리 이것을 국민투표를 강행하려고 한다면 국가 안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있는 국회 해산을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회 해산을 시킨 다음에 다시 이명박 정권이 선거를 해가지고 독재 국회 만들어서 세종시 수정안을 통과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 국민투표를 붙이더라도 이것은 국력을 낭비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갈등시켜서 국가의 혼란만 초래할 뿐, 국민투표에서 설령 세종시 수정안의 찬성안이 높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의 결과가 입법권을 제한하면서 바로 세종시 관련 법을 개정하는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국회가 해산되지 않는 한은 국민투표에 의해서 세종시 수정안이 찬성 의견이 많다 할지라도 국회에서 세종시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어차피 세종시안은 추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 투표를 계속 붙인다 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를 부정을 하고 정당 정치를 말살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불필요한 국력 낭비라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면서 이 기회에 현재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교묘한 국민 속임수 정치를 하지 말고 국민투표는 헌법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한반도 대운하를 안 한다고 했다가 4대강 사업으로 변질시켜서 하는 이런 교묘한 술책을 또 꾸미려고 한다면 국민적인 지향을 피해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김진표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어요? 그럼 저는 경제 강의를 해요. 이명박 정부 2년간의 이 시대 최고적인 70년대식 대기업 부자 위주의 이 감세 정책으로 인한 결과가 어제 한국은행에 의해서 발표됐습니다. 2년 동안 작년 말 현재 기업 저축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해서 기업은 돈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는 소득보다 부채가 더 많이 늘어서 가계는 빚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숫자를 잠깐 보면 작년 말 기업들의 예금은행 총저축은 215조, 1년 전보다 무려 21% 37조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기업들이 고환율, 저금리 등으로 수익이 늘어나는데 여기다 부자 감세까지 90조를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돈은 늘어나고 10대 상장 대기업의 내부 유보 이익률이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는 수준입니다. 1014%나 됩니다. 자기 자본의 10배가 넘는 내부 유보를 쌓아놓고도 투자는 계속 마이너스 15%, 작년 말 현재 마이너스 15%입니다. 반면에 가계는 어떻습니까? 가계의 빚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의 3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작년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은 4,13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5%밖에 안 늘었습니다만은 가구당 부채는 4,337만 원으로 5.1%가 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대경제연구원이 지적한 것처럼 저소득층들의 부채 상환 능력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 상환 비율이 우리나라가 140%나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의 135, 또 금융위기를 겪고 아직도 수습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의 134보다도 나쁜 비율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가계의, 특히 저소득 가계의
이 부채 상환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460만이 넘는 실업자, 올 3월을 지나면 제대로 일자리 정책을 안 쓰면 500만에 육박하는 실업자가 여기에 가중이 되면 이면 이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새로운 위기 상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현대사회경제연구원도 한국은행 총재도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2008년 9월 말 미국발 금융위기가 나왔을 때 세계 각국이 취한 감세 정책을 보면 거의 모든 나라가 저소득층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집중적으로 경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만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집중적으로 경감을 해서 그 합계액이 무려 임기 동안 90조에 달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반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부가가치세를 최소 10%에서 7%로 낮춰야 한다. 그래야만 침체된 내수 소비를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으니까 거기서 부족한 돈이 감세되는 돈이 12조입니다. 그래서 내수를 부양할 수 있고 물가를 2.7% 인하시킬 수가 있다. 이 우리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 경제는 훨씬 더 내수가 활성화되고 지금 대기업의 부자 감세로 인해서 1년 동안 37조의 예금 저축액이 늘었습니다만은 부가가치세를 3% 내렸더라면 12조만큼 저소득층에게 되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 정책이 우리가 주장한 정책이 옳았다. 이것은 그 뒤에 EU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유럽의 17개 국가가 또 중국이 모두 소비세를 내리고 부가가치세를 내려서 내수를 진작시키고자 했던 정책으로도 우리 당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이러한 정책의 결과를 이명박 정부 반성하고 이제라도 제발 국민의 혈세를 경제를 살리는 데 쓰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 나라빚을 30조나 추가로 늘리면서 예산을 운영하면서 가장 일자리가 안 늘어나고 환경 대재앙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이 오늘 아침에도 주장된 이런 4대강 토목공사에다가 무려 8조 6천을 쏟아붓는다는 거, 평상시에 8배가 넘는 돈을 쏟아붓는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4대강 토목공사에 대한 예산 대폭 삭감해서 그 돈으로 일자리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추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것만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